반갑습니다. 1차시에 이어서 2차시도 과학이 되겠습니다. 2시간 연속 과학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배웠죠. 일이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고,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했을 때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의 단위는 줄을 썼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인데, 자, 에너지가 뭘까? 에너지는 뭘까요? 네,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여러분 줄을 잘 꺼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 어떤 게 일을 할 수 있지? 네,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 이런 경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를 높이 들어 올리면, 높이 올려져 있는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말뚝하고 쾅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돌하면서 이 말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래로 더 박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추가 일을 한 걸까요? 네, 그렇지. 일을 한 거죠. 네, 이 추가 말뚝에다가 힘을 가해서, 떨어지면서 힘을 가해서 이 말뚝을 아래로 박는 이동을 했죠. 그래서 힘을 가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일이 되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이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추는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가졌느냐? 이 사람이 끌어올렸죠. 이 사람이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 추를 끌어올렸어요. 자, 이 사람은 일을 한 걸까요? 네, 그렇죠. 일을 했죠. 물체에 힘을 가했어요.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돌렸죠. 이 끌어올리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고,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체를 높은 곳까지 들어 올렸더니 이 추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죠. 이 바닥에 있는 추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 가만히 올려놓는다고 말뚝이 저절로 박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없는 경우였는데, 네, 이 사람이 일을 해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일을 해서 에너지를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서로 전환이 가능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일의 단위 뭐였죠? 네, 줄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네. 내가 물체에 100줄의 일을 해주면 100줄의 일을 해서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는 물체에 100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위를 써야 되겠죠. 똑같은 단위 줄을 사용한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 줄을 껐지만 그 위에 있는 줄 위에도 줄을 하나 꺼보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나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여기 교과서 오른쪽 편에 보니까 있죠. 여기 보면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라는 말의 앞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이런 말이 붙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그림의 예를 보자면, 자, 이 물체를 높이 들어 올리니까 에너지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에너지는 왜 생긴 거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으면 높은 곳에 물체가 있지만 그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공중에 그대로 가만히 떠 있겠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네, 그러면 높이 있는 물체라도 그 물체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다른 종류의 에너지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생략하고 위치 에너지, 중력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하고 어떤 관계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서 잠깐 설명했듯이 물체에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h만큼의 높이까지 올라갔다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일을 했겠죠.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한 만큼 이 물체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곧 이 물체가 이 높이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봤듯이 네, 물체 1kg짜리 물체를 2m까지 들어 올리는 데는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됐죠? 네, 1kg. 네, 이 물체에다 9.8을 곱하면 질량에 9.8을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죠. 그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을 가해야지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m 이동했다면 9.8 곱하기 2 해서 이게 19.6이 이 물체의 내가 한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1kg짜리 물체가 2m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19.6줄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물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이 물체는 19.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kg짜리 물체를 2m 높이 들어 올렸을 때를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자면 이 물체의 질량을 1kg이라고 하지 말고 mkg이다. m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고 들어 올린 높이가 2m가 아니라 그냥 h만큼 들어 올릴 때 hm까지 들어 올렸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이때 일은 역시 9.8에다가 질량 m을 곱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힘이 되겠고 이동거리는 이 높이만큼이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높이 h를 곱하면 이 물체에 내가 일을 해준 양이 되겠고 이 일을 해준 양은 곧 이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9.8m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질량을 뜻하는 것이고 h라는 것은 높이가 되겠죠. 네. 질량이 m인 물체를 h 높이까지 올렸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양은 9.8mh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중력에 대해서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올라간 높이를 하면 중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한 양이 되겠고 그 일을 한 만큼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mh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9.8mh다. m은 질량, h는 높이,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되고 h는 높이는 미터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까지 살펴봤고요. 네,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 높이 h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높이는 어떤 기준면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측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는 바닥을 기준면으로 합니다. 혹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문제에서 제시되는 것이 기준면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은 뭐냐?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위치 에너지는 질량하고도 비례하고 높이하고도 비례하는 겁니다. 질량이 작은 물체, 가벼운 물체 1kg짜리 혹은 0.1kg짜리 이런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를 높이 들어올려서 떨어뜨릴 때 이 추는 가벼운 추를 써서는 썼을 때는 이 말뚝을 많이 박을 수가 없겠죠. 무거운 추를 써서 아주 높이 들어서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말뚝을 많이 박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는 크고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봤을 때 9.8mh m 질량과도 비례하고 높이와도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아래 있는 그래프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량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비례하는 모양은 항상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높이도 이렇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비례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그래프가 나오면 또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그래프는 크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질량과 위치 에너지가 비례한다. 높이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런 정도로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도 역시 퀴즈 과제를 낸 것을 여러분 잘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이후에, 제출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제출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면 자기가 제출했던 답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공부하는 데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끝!